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학습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9월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있는 오늘 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달 동안은 추석 연휴도 길게 끼어 있고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자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동안 너무나도 기다리게 했었던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거 이슈들을 내놓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와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45분이라는 압축적인 시간 동안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수신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시장 전략과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죠. 또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초록색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공지사항 이벤트 창이 하나 뜰 텐데요. 그거 신규 가입자들은 커피 기프티콘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일장 주요 헤드라인 뉴스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확인해 보시죠. 일단 뉴욕 증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는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강세 흐름 탈까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로 제목이 붙여졌는데요. 일단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쉬어가게 됩니다. 미국의 노동절로 오늘 휴장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 주는 4거래일만 있는 짧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거래일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8월 중순부터 여름 휴가를 떠났던 월가의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대거 복귀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긴축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기 둔화, 고용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면서 미국 7월의 채용 공고도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급등했던 미국의 국채금리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미 끝났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 쪽의 우려는 또 커진 상황인데요. 이번 주 8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중국의 7월 CPI가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는 더욱 커진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CPI 지수가 과연 이 하락폭이 커질지 아니면 축소를 할지에 따라서 증시 전망도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한 주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시죠. 다음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반등에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 두근두근 이렇게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어진 삼성전자의 반등 확인하고 계시죠? 지난 1일에 삼성전자 주가는 삼성전자가 오는 4분기부터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무려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HBM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HBM 사업 확대 소식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이에 삼성전자 주가가 일별로는 등락을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HBM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의 사업 확대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삼성전자 때문에 힘들어했었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환호의 목소리 그리고 관련 종목들의 급등까지 오늘 시장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 이슈 가져가도 될지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죠. 다음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와의 협업 소식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공급 확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강세 보여졌는데 LG 디스플레이가 3% 넘는 강세를 이어가면서 14,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만 원 선을 유지를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내년 LG 디스플레이 대형 OLED 주문량을
초대형 중심으로 올해 대비 10% 늘릴 것이다 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사업은 내년 가동률 30% 상승 효과로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며 삼성전자는 같은 해 OLED 출하 비중이 전체 TV의 10%로 예상돼 향후 공급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형 OLED 가동률은 올해 64%에서 내년 94%까지 상승하며 손익분기점 가동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해당 사업의 흑자 전환 영향으로 다음해 영업이익은 4,080억 원으로 전망돼 3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실어지고 있는 가운데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까지 계속해서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인데요. 다이나믹 디자인,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지분 취득 소식에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지금 니켈 광산의 지분을 취득했고 지금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소식으로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한 15% 정도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다이나믹 디자인은 지난 1일 공시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보유법인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이 회사가 보유한 광산은 1969헥타르 크기의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 탐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니켈 원광 추정 매장량은 1억 7천만 톤에 달하고 생산 판매 허가권뿐만 아니라 환경 영향 평가까지 완료한 상태로 기반시설 보완 즉시 채굴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업 진행은 다이나믹 디자인이 130억 원의 전환 사채를 발행을 이미 했고 또 투자 자금은 타 법인의 증권 취득 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쓰이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하시고요. 국내 지수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움직임 보시죠. 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6% 상승하면서 2,573.87포인트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낙폭을 더해가면서 지금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29% 하락하면서 917.0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상승 출발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계속 움직이면서 약간의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양시장의 상황 보실 수가 있네요.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엇갈린 흐름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반대로 코스피에서 1,396억 원을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252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죠. 기관들은 양시장 매도 우위 나타난 상황 오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건강관리 기술이 4.50%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으로도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4.5% 건강관리 기술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무역회사 판매업체가 2.26%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의 이슈를 받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소매 판매업체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 그리고 기타 일본 불매 운동과 관련돼서 오히려 중국 쪽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2.26% 강세 가져가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패널 쪽 아까 LG 디스플레이 소식 전해드렸죠. 2.22% 강세 나타나고 있네요. 하락하는 업종은 다각화된 소비자 서비스 쪽이 2.21% 하락하고 있고요. 손해보험과 화장품 오늘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별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상승하는 테마에 오늘 로봇 관련주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장주격으로 여겨졌던 로봇주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후발주들, 작은 중소형주 종목들도 오늘 크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1위에 지금 등락의 순위를 보이고 있고 정유주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S-오일 등의 정유주들의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주부터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량용 블랙박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또 하락하는 테마 보시면요. 밥솥 테마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이슈를 받으면서 다소 상승했었던 테마인데 오늘은 잠깐 주춤하고 있고요. 또 미용기기 쪽의 하락세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들은 약간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별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반도체 종목들과 로봇주들의 강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지금 1위에는 하나마이크론이 올라와 있습니다. 8.33% 이상의 강세 가져가게 되면서 삼성전자 HBM 수혜 이슈를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SPG라는 로봇 종목도 지금 10%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고 뉴로메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주로 지금 15% 정도의 상승세, 그리고 대동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16%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4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스맥 모두 로봇 관련주, 반도체 대표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따른 내용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략은 잠시 후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9월의 첫째 주 월요일장 오늘도 본격적으로 팍스 브런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또 팍스 브런치 새로운 얼굴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주호 멘토님과 성함이 참 비슷한데요. 이정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를 많이 보셨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박스 브런치 이제 10시 타임, 월요일 10시에 남자가 되기 위한 이정호 멘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월요일에 남자가 되겠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그동안에 굉장히 다른 채널에서 활동 경력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팍스 브런치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함께 인사드리게 됐으니까요. 매주 월요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점검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이 됐으니까 물론 지난주 금요일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출발이잖아요.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는 고용지표가 좀 둔화가 됐다라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금리의 추가 인상 과연 있을 것인가? 이 의견이 팽팽하게 좀 맞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그러면 계속해서 FOMC 회의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지, 혼조세 나타날지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네. 9월이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를 본다면 9월이 대체적으로 약세장이 나왔던 경향이 많았었는데 이유를 보자면은 대표적으로 휴가철 이후로 월가 트레이더들이 이제 복귀하면서 매매를 진행하면서 또 많이 올랐던 부분을 판다라는 부분도 많고, 저는 또 어떻게 본다라면 미국 하면은 산타 랠리라고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네. 한번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9월이었다. 9월에 어느 정도 눌림을 주고 그 다음에 산타랠리가 나왔던 경향들이 많았기 때문에 9월이 대체적으로 약세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이슈가 많이 나오는 건 다시 한번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가 지금도 높은데 여기서 더 올리냐 마냐, 네. 이걸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금리가 더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 증시는 거의 안 올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9월 금리는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11월 달에 올릴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9월에는 이제 점도표가 새로 나옵니다. 네. 여기서 중립금리가 이제 2.5%인데 여기서 더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약간 충격은 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있고 네. 9월 달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내마녀의 날입니다. 네.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또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보자면은 네.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많은 상승세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지수를 본다면 어떻게 나왔죠?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오.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 흐지부진하단 모습이 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또 상승폭을 지금 축소하면서 다 양시장이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9월 달 들어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가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 견인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블랙홀입니다. 약간 이쪽으로만 돈이 쏠리고 있고 다른 데는 수급이 안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 그만큼 다른 데가 많이 떨어지고 네. 이쪽이 좀 더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너무 많은데 네. 삼성전자가 잘 가면 지수도 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네. 정반대의 현상이 나올 수도 그거 있다라고.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그동안에는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 막 견인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왜 지금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또 삼성전자 비율을 보자면은 네. 개인 비율도 되게 많아요. 그만큼 맞죠. 삼성전자가 오르면 다른 종목들은 신경 안 쓰고 삼성전자만 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네. 그 돈들이 다른 종목으로 갈 수급들이 삼성전자로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삼성전자가 물론 오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더 큰 효제가 있겠지만 네. 지금 같은 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른 개별주들은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9월장은 대체적으로 혼조세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9월에 증시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9월은 원래 수익 내기가 참 힘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한 달 계속적으로 혼조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조금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궁금한 점이 지금 생기거든요.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그럼 삼성전자 이제 개인 매수들이 쏠리게 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만큼 시총이 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증시에 좋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반도체 상승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도 다 같이 올라야 되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가는 놈만 가는 장세가 나오고 있어요. 저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는 약간 엔비디아의 등을 올라타면서 약간 테마성이 좀 짙다. 이 정도로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뽑힌다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메인 테마인데 이게 반도체로 넘어가야 네. 그때부터 증시 상승 견인 효과가 나올 거다. 어.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수급을 다 쏠려가면서 전체적인 지수는 약간 약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삼성전자도 오르고 전체적인 지수도 오른다라고 한다면 네. 2차 전지가 조금 더 약세를 보이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장 초반에 봤을 때는 반도체가 물론 강력하게 가장 좋았었는데 2차 전지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좀 시작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이렇게 전강 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지금까지 후반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지수가 눌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정강 후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미국장이 약간 휴장이고 금요일날 약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안 좋게 끝났어요. 그 분위기를 계속 오늘까지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약간 가우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호재가 나왔던 게 오늘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저번 주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가 갭 상승을 하면서 출발했어요. 네, 삼성전자 진짜 갭 상승하기 쉽지 않은 종목인데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또 마디가도 어떻게 보면 잘 지켜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세에서 점차 시장은 약간 조정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요. 반도체도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좀 물려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8만 원이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 한 사람들, 5만 원대 산 사람들이 이제는 7만 원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네. 다시 신규 물량이 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 그렇기 위해서는 약간 손바뀜도 필요하고 기간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휴장, 약간 그런 부분도 겸사겸사 있고 삼성전자의 갭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을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또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도 조금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지난주부터 나온 이슈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전략들이나 내용들을 발표를 했어요. 이슈가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정말 이렇게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 장중에 6% 이상의 강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갭 띄우면서 출발을 했고 지금은 약간 그 갭을 좀 메꾸는 구간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는 좀 수혜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말씀 들으면서 좀 전략이 중요해진 때인 것 같아요. 업종 전반으로 어떻게 보세요? 업종 전반으로는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았던 반도체 종목들만 갔어요. 네.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들은 아직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그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조정이 오면서 다른 종목까지 그 물결이 확산이 돼야 더 잘 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종목으로 너무 집중된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만 너무 올라가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이 분산이 돼야 전체적인 증시나 이런 방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그렇게까지 상승을 하는 거를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예, 진짜 어떻게 보면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들었던 건 네. 엔비디아 그는 정녕 신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따라가야 들었어요. 되나요, 저희? 어떻게 보세요? 진짜 삼성전자가 진짜 지똥만큼 오르고 지똥만큼 떨어지고 약간 그랬었는데 네. 엔비디아의 딱 그 HBM3 그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오를 정도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충분히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이런 걸 본다면 계속적으로 이번 연도 주가 상승이 납득할 만큼 그만큼 네. 많이 돈도 많이 벌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GPU나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워낙 강세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SK 하이닉스한테는 좀 불리한 뉴스 아닌가? 저는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불리한데 네. 이게 엔비디아가 기존까지는 50을 벌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만큼의 하이닉스를 다 줬습니다. 아.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100을 벌기 시작해요. 네. 그거를 다 이제는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네, 이제 삼성전자한테까지도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좋은 이슈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종목으로만 이게 수급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섹터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SK에서 삼성전자로 넘어갔듯이 이제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은 더욱더 좋아질 거다. 네. 지금은 이제 저번 주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속속히 숨어져 있던 종목들이 이제 발굴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점차 이번 주에는 갔던 종목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면서 이게 새로운 수혜주다. 네. 하면서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오면서 사람들의 수급을 점차 분산시키면서 섹터적으로 점차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는 긍정적이다라고 오. 보고 있고 전체적인 근데 증시나 이런 부분은 네. 저는 9월달 들어와서 흐름이 많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때까지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 수급들이 이제 네. 반도체 쪽으로 너무 올려올 거다라고 네.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메인 섹터라고 말씀해드려야 되죠. 메인 섹터가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넘어갈 거고 네. 그리고 테마 관련 종목들이 요즘에 강세를 보였잖아요. 맞아요, 8월달 맞아요. 들어와서 네. 갑자기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네. 막 급등락이 나왔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제 9월달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맥락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9월달에 신호탄을 나왔던 거는
로봇 관련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네네. 재건 이슈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약간 테마성 짙은 종목들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 뒷부분은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반도체 업황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엔비디아 쪽에 그만큼 이 HBM의 수요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불리한 뉴스라기보다는 삼성전자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국내에는 좀 좋은 이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종목들보다도 그 아래 하위에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가져가야 될지 혹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네.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한미반도체에서 이제 하나마이크론으로 좀 넘어가고 있어요. 네네. 네.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그 SK 하이닉스 이슈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하나마이크론인가요? 네, 저는 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미반도체 올라갈 때 그때 상한가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때입니다. 상한가를 갔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부터 쭉쭉쭉 계속 올라갔어요. 맞아요. 네. 사람들은 한미반도체 상한가 올라갔을 때 비싼 거 아니야? 기존까지 많이 올랐어. 약간 조정 주고 또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맨날 그 생각했어요. 네, 근데 네.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 물결이 어떻게 본다라면 하나마이크론으로 많이 쏠렸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슷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마이크론도 어제 저번 주에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오늘 어느 정도 조정 주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도 한미반도체 이때도 높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흐름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인 수급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약간 요즘 시장이 보유자 영역이 더 짙다라고 봐요. 맞아요. 그 말이 뭐냐면 가는 놈만 너무 잘 갔어요. 그러니까요. 2차 전지도 에코프로 그룹주들만 너무 잘 갔습니다.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배 아플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속속속 해서 코스모 그룹주들도 잘 갔던 경향도 있고 그런 모습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확고한 대장이 딱 찍혔던 하나마이크론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앞으로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종목 소개를 직접적으로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 한미 반도체에서 하나마이크론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9월에도 뜨거울 것이다 전망을 해주셨는데 오늘 반도체 쪽도 좋지만 뭐 로봇 쪽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좀 집중이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그동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유일 로보틱스 이렇게 약간 대장격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SBB테크, 뭐 뉴로메카, 스맥, SPG 이렇게 좀 스마트 홈 시스템이라는 테마 안에 작게 엮이게 되면서 강세를 가져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힘이 좋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하위 종목들로 움직이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우리 어떤 종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방금도 말씀했다시피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어느 정도 이제 부담감이 느낄 때입니다. 네. 이게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네. 8위에 들어가요. 네네. 이제 진짜 많이 커졌네요. 네, 진짜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급등량이나 이런 연출보다는 이제는 차분하게 안정성이 더 돼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로봇 시장을 이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올라가고 있는 SBB테크나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소형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시총이 어느 정도 낮고 낮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좀 수급이 많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코스닥 시총 8위 종목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네. 약간 시총 낮은 종목을 올리는 부분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는 약간 지수 상승 견인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시장이 좋으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때까지 잘 갔고 제일 좋고 삼성전자가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약간 오늘 상승세가 주춤한 거는 시장에 그만큼 큰 여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네. 수급이 지금 지수 상승보다는 약간 소형주 위주로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좀 더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SBB테크 이런 종목은 오늘 상한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지금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 중에서 SBB테크 뭐 이런 종목 어떻게 보세요?
저는 SBB테크 진짜 긍정적으로 봐요. 네네. 네, 제가 좀 이따 원래 오늘 제가 그 로봇 관련주를 갖고 올라 그랬어요. 공략주요? 네, 공략주를. 근데 로봇 관련주를 안 갖고 온 이유가 네. 오늘 올릴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확신이 들어가지고 아. 괜히 장 초반에 사야 되는데 10시 이후로 살까 봐. 그런 거 있으면 미리 저한테 연락 주셨어요. 왜냐면 로봇은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데 어.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네. AI보다는 로봇이다.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 국가지 소프트웨어보다는 제조가 더 강세를 보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는 로봇이 제2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왜 우리나라 AI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갑자기 좀. 좋죠. 네. 근데 이거를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카오가 뭐 물론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다. 하지만 국내 비중이 되게 커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제조가 더 강국이다. 그걸 더 밀어주기에도 더 많이 고용 장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고 로봇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자면은 흔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떻게 로봇 시대 이렇게 보는데 네. 지금 2차 전지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반도체 관련 수주가 계속 늘어나면 거기에 관련 장비들도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 장비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 이제 부품들이나 이제 감속기 그리고 고정밀도 볼 베어링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로봇 관련주지만 이런 반도체 그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부품주로도 네, 볼 수가 네, 있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저는 로봇 관련주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 제조 쪽에 장비를 만드는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까지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SBB 테크 같은 종목도 괜찮다고 보시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로봇주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좀 시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정호 멘토님이 가지고 나오신 공략주는 뭘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오늘은 새로운 얼굴 우리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멘토님 오늘 좀 살짝 긴장하신 건 아니시죠? 네. 오랜만에 나와서 좀 네. 약간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멘토님이 원래 되게 이렇게 막 약간 유머 있으시고 약간 이렇게 살짝 능구렁이 같은 스타일로 진행해 주신다고 제가 익히 들었는데 오늘 좀 그런 모습보다 약간 살짝 긴장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9월 달 들어서 딱 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저번 주 금요일 날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장시장은 오늘이라고 보는데 네.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약간 더 긴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어,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워낙 경력도 많으시니까 우리가 또 매매에도 굉장히 또 특출나게 재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공략주는 어떤 걸 가지고 나와 주셨을지 궁금한데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 갖고 온 건 중국 수혜 관련주입니다. 중국 수혜 네. 관련주. 어떻게 본다라면은 저번 주까지는 되게 핫했는데 네. 이번 주 들어서는 확 식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지난 거 아닌가요? 네, 지났습니다. 뭐요? 지난 건데 왜 네. 갖고 와야 되냐? 왜 지난 걸 왜 더 갖고 오세요? 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들고 물리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못 팔지 않았나. 제가 어떻게 본다라면 첫 방송 때 네. 10시 첫 방송 때 오전에 사서 오후에 올라갈 종목을 갖고 올까 막 그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런 종목보다는 어떻게 본다라면 저번 주에 너무 핫해서 이번 주에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한번 짚고 갈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첫 방송이시니만큼 욕심 내서서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중국 관련 수혜주 어떤 걸까요, 오늘? 이게 중국 관련 수혜주는 저번 주에 어떻게 본다면 반일 감정 때문에 이슈가 좀 많이 불었다라고 봐요. 네. 근데 중국 관련 이슈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국경절입니다. 국경절. 네. 그게 추석 연휴 때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중국은 추석 연휴 때 거의 국경절 합쳐가지고 거의 일주일 정도를 쉰다고 보시면 돼요. 공휴일로요. 네. 근데 거의 기업들은 거의 2주 정도를 쉽니다. 왜요? 그래서 중국이 원래 자체가 그 면적이 너무 네. 크기 때문에 이동거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휴가를 그때 많이 가요. 네, 국경절, 춘절 이때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만큼 중국 관련 테마는 저번 주에 불었던 반일 감정 테마가 아니라 이제 9월 말 정도로 갔을 때 더욱더 빛을 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혜 잊지 말기 위해서 9월 첫 종목으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만큼 중국 수혜주는 국경절이 길다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 요즘 중국 수혜주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말이 뭐냐면은 기존에는 중국 관련 수혜주 하면은 뭐였냐면은 바로 화장품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화장품이었습니다. 근데 화장품에서 이제 많이 넘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패션 쪽도 많이 넘어가고 네네네. 있고, 뭐 자파 쪽으로도 많이 신상품판 넘어가고 뭐 이런 있고, 종목? 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반일 감정 테마로 정수기 관련 네. 그런 열풍도 불고 있다라고 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한국, 미국, 일본 정상회담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외교 특성상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을 이렇게 약간 줄 다리기를 해야 그렇죠.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네네. 들고 있는데 지금 한국, 미국, 일본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남은 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이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G20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안 나올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총리가 나온다는 부분이 대다수인데 그 부분이 있더라고 한다라도 저는 계속적으로 중국 관련해 가지고 러브콜을 보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이제는 미국은 만나서 이제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관련해 가지고는 더한 이슈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중국 수혜주 관련해 가지고는 단기 테마로는 저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고통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반일 감정 테마로 한 번의 상승세가 나왔고 이번 국경절 이슈로 그 다음부터도 이제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더욱더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근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중국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디폴트 우려도 간신히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이제 CPI 지수 발표되면 또 증시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중국 관련 수혜주 과연 이거에는 영향이 아예 없을런지 궁금해요. 약간 그런 부분도 많을 거다라고 네. 봐요. 그때 옛날에 중국 올라갈 때는 그때는 중국이 무한 성장을 할 때였습니다. 거의 진짜 계속적으로 네. 올라갔던 때였는데 지금은 중국은 되게 힘들다. 디플레이션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우려가 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걸 보셔야 돼요. 중국이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중국 우리가 여행 가도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고 너무 돈 없는 많아요. 사람들은 아직도 없습니다. 중국이 물론 그때 잘 나갈 때도 돈 없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만큼 중국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소비나 이런 부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국 제품보다 우리나라 제품을 선호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우리나라 여행으로 왔을 때 네. 더 좋을 거다. 그리고 또 중국의 경기가 더욱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분들도 어떻게 보면 경기가 너무 좋고 할 경우에는 멀리 여행을 갑니다. 그렇죠. 더욱더 더 멀리 갑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많이 안 좋아. 그럼 어디 갈까요?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 갈까요? 자기 나라에 가겠죠. 자기 나라? 그리고 네. 바로 우리나라도 가깝습니다. 네네. 그만큼 우리나라 여행 인구나 이런 부분도 더욱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그런 부분보다는 이번 중국 수혜가 더 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국경절 때 정말 이 중국인들이 많은 소비를 해야 사실상 이게 좀 뭔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소비가 조금 뭐 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긴 한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덜할 거다라고 네. 보는데 네. 재작년 이후보다는 더욱더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네. 그러니까 5년 전보다는
안 좋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음. 지금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멀리 이해됐습니다. 갈 필요는 없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 중국의 경기 불황이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한 뭐 3년 전,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어 왔었던 거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이제는 뭔가 슈팅이 좀 나올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하셔서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좀 자세하게 볼까요? 저는 다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단어만 말씀드리면 네, 뭐죠? 밥솥 관련주입니다. 밥솥 관련주? 밥솥 플러스 정수기 관련주입니다. 정수기 관련주 네.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종목이 몇 개가 안 네, 몇 개 안 되잖아요.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건지 알 것 같은데 네. 왜 특별히 거기에 주목을 하신 건가요? 말씀했다시피 네. 중국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 다각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중국만 바라봤던 게 아니라 이제 동남아까지도 진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동남아, 미국까지 진출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넓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계속 중국만 바라봤던 건 아니다. 중국으로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제 동남아, 미국까지도 진출하면서 계속적으로 넓혀 왔다. 이제 근데 다시 한번 중국에서 수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 시너지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더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본다라면은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은 제가 갖고 온 종목은 대장주 성격이 제일 깊다라고 봐요.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랑 이런 종목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거의 이번 상승세로 52주 신고가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상승세가 너무 높았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이 바로 꺾일까요? 전 아니다라고 봐요. 어느 정도 네. 조정을 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9월 중순 정도 아니면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둘째 주, 셋째 주까지도 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메인 타켓을 어떻게 본다면 국경절로 보고 있고 어떻게 그거의 시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네. 큰 상승세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물려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고통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안 물려 있던 분들한테는 더한 기회의 장이다. 이런 종목은 어느 정도 체크하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물려 있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거에 따른 공략 대처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말씀해드릴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 수혜주는 어떻게 본다면 저번 주에 핫해서 이번 주에 갖고 오면 뜬금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로봇 관련주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로봇 관련주들은 네.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해드리는 게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딱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을 봤을 때 네. 중국 수혜주 이제 국경절 딱 이 두 단어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말로 가면 갈수록 중국 수혜주는 더 빛을 볼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번 주에 수익 보셨던 분들은 이제 까먹지 말고 이제 둘째 주, 셋째 주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중국 수혜주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뭐 로봇 관련주나 반도체 관련주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워낙 로봇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혹시라도 보유했다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중국의 국경절을 대비하자라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중국 국경절 연휴 기대감으로 수혜주를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좀 봤는데요. 근데 멘토님 너무나도 급등한 이후에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전략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뭐 매수가는 어떻게 잡으실 거고 목표가는 어떻게 잡으실 건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급등 나왔는데 우리 여기서 들어가요? 아닙니다. 네.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네. 가격도 중요하고 네. 시간도 중요합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이 무턱대고 들어가면은 물리기 딱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항상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수혜주로 관련해가지고 가장 네. 큰 상승세가 나왔고 이런 종목은 충분히 눌림을 준다고 한다면 재차 상승할 여력이 더 많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데 이번 연도만 봤을 때는 제일 고가입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그 바닥권 물량들을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재차 상승이 올라갈 때는 더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가격대나
들어갈 타점 이런 부분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호 멘토님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중국 수혜주를 공략주로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가 강하게 작용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 지금 추석 연휴까지 국경절까지 대비를 해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전략 자세하게 매수가부터 목표가까지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로봇 테마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방송 보시면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뜨는데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방송 중에만 오픈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정 멘토님 오늘 첫 방송이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짧게 들어볼까요? 첫 방송이었는데 네. 많이 준비를 했는데 많이 못 풀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쉽다라고 네네, 생각이 저희가 들고 좀 있고. 짧아요. 네. 그래도 어차피 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어떻게 본다라면은 되게 소외되시는 분들은 되게 소외되는 장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2차 전지 올라갈 때 못 샀던 분들은 되게 아쉬워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로봇 관련주 올라갈 때 안 들고 있던 분들은 되게 아쉽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장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되게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 관리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탁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